이번 여름 얼른 이적 시장 문이 열리길 그 누구보다 학수고대하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에릭 텐 하흐 감독 체제가 성공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맨유는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5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며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3위를 달리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초라한 성적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적 변화인데요. 내친 김에 빠른 시일 내에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노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력 강화에도 나설 참입니다. 팀 컬러와 목표가 뚜렷해진 만큼 맨유가 적극적 투자를 굳이 마다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현지의 지배적인 관측인데요. 특히 웨인 루니 이후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보이지 않아 고민하는 맨유에게 월드클래스 수준의 중앙 공격수 물색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중요하고 신중한 결정을 요하는 천문학적인 투자 문제에 맨유가 우리 손흥민 선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맨유의 공격수 보강과 관련해 뜬금없이 손흥민이 등장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일상일보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맨유는 지난 11월 팀 내 잡음을 일으키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과감히 내치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네덜란드 국가대표 공격수인 부트 베르후스트를 임대 영입하며 공격수 보강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베르후스트 계약은 최전방 공백에 대한 단기적인 대안일 뿐이며 이 계약은 2022-2023 시즌 종료와 함께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음 시즌 중앙 공격수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지 전문가들은 해리 케인과 빅터 오시멘 중 에릭 텐 하흐 맨유 감독 체제에 누가 더 적합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시멘과 케인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스트라이커 중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물들인데요. 케인은 이번 시즌까지 9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한 파괴력을 보이고 있으며 김민재 선수의 동료 오시멘은 이번 시즌 28경기에서 23골 5도움을 기록하며 나폴리 돌풍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시멘은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3골을 넣고 나폴리의 8강 진출에 기여하면서 큰 경기에 대한 우려도 단숨에 불식시켰습니다. 따라서 두 선수 모두 이번 여름 맨유가 진지하게 노리고 있는 대상으로 손색 없는 인물들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들 중 누가 맨유라는 팀과 어울리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인데요. 맨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며 쉽게 한쪽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해리 케인인데요. 텐 하흐 감독과 맨유가 케인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에는 팀의 유스 출신이기도 한 성골 레시포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텐 하흐 감독 밑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레시포드를 더욱 발전시킬 존재로서 케인을 적임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1선에서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2선으로 내려와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케인의 다재다능함이 그 평가의 바탕입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또한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노리는 5명의 선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월드클래스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해리 케인이 1순위 영입 목표라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맨유나 텐 하흐 감독뿐만 아니라 현지 매체 또한 앞다투어 해리 케인에 좀 더 확신을 갖는 이유는 놀랍게도 손흥민 때문입니다. 맨유는 토트넘에서 케인이 손흥민과 보여줬던 호흡을 레시포드와 함께 맞춰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맨유는 케인이 손흥민의 경기력에 그리고 손흥민이 케인의 경기력에 끼친 영향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맨유는 케인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동료인 레시포드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맨유가 케인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손흥민과 레시포드는 실제로도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좌측 윙포워드로 포지션이 같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며 슈팅 능력이 뛰어나죠. 득점하는 패턴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오프 더 볼을 통해 후방 공간을 공략하거나 좌측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와 슈팅을 날리는 걸 선호하죠. 우리가 흔히 손키드 오라 부르며 자주 접했던 케인이 패스를 찔러주고 손흥민이 득점하는 방식은 실제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레시포드가 국가대표팀에서는 완벽한 주전은 아니지만 경기에 투입된다면 마치 손흥민처럼 케인과 호흡을 맞추고 있죠.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토트넘에서 케인은 손흥민의 강력한 돌파를 극대화시키는 플레이를 펼쳤다. 맨유에는 마커스 레시포드가 있다. 손흥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손발을 맞춘 경험도 있다. 케인이 맨유에 오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즌 두 선수의 경기력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케인과 레시포드가 한 팀에서 같이 뛴다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맨유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축구 진행 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레시포드가 카타르 월드컵 이후 마치 폭발 버튼을 누른 것처럼 크레이지 모드를 보이고 있는 지금 역대 최고 듀오로 평가받고 있는 케인과 손흥민 조합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는 또 다른 영혼의 파트너 한 쌍이 나올 거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죠. 아스널 전설 티에리 앙리 또한 빅터 오시맨보다 해리 케인을 영입하라고 맨유에 조언했습니다. 앙리는 미국 CBS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맨유라면 케인을 선택하겠다면서 케인은 프리미어리그를 잘 알고 있어 아무것도 적응할 필요가 없으며 마커스 레시포드가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도록 내려와서도 뛸 수도 있다고 케인의 다재다능함에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요. 케인은 오는 2024년을 끝으로 토트넘과 계약이 종료됩니다. 앞서 2021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 이적을 위해 프리시즌 불참을 택한 적이 있는 케인인 만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토트넘은 케인과 재계약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이적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같은 리그인 맨유 이적은 상대적으로 꺼리고 있죠. 현지 매체는 토트넘은 상황에 따라서는 맨유에도 케인을 팔 것이다. 단 전제 조건으로 막대한 이적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영국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맨유는 토트넘이 요구하는 케인의 몸값 1억 파운드에 대한 집행을 내부적으로 승인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2021년 아스톤 빌라를 떠나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잭 그릴리시와 동일한 금액으로 잉글랜드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인데요. 맨유는 매 시즌 이적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1억 파운드의 이적료는 큰 걸림돌이 아니며 더욱이 글레이저 가문이 구단 매각을 선언하며 새로운 구단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에 본격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죠. 생각보다 맨유가 케인의 진심인 모습을 확인하자 토트넘은 케인의 몸값 1억 파운드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면 이적을 허용하겠다며 다시 협상 조건에 단서를 내건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토트넘 레비 회장이 호락호락하게 굴진 않을 것 같은 모습인데요. 더 타임즈는 토트넘이 일시불을 고집하는 것은 맨유가 1억 파운드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을 때 토트넘이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마지막 시점까지 에릭센을 붙잡아 두었다가 팔았던 것처럼 또 지긋지긋한 레비 회장의 선수 장사가 시작된 것이죠. 오죽했으면 맨유의 전설 스콜스가 토트넘의 이와 같은 선수 협상 방식 때문에 애초에 해리 케인 영입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맨유에 전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과 보여주었던 환상의 호흡 때문에 오히려 이 두 선수의 이별이 눈앞에 다가온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손흥민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시시각각 변할지 눈여겨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